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예산군의회가 군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의원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강조했습니다. 네, 한범호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예산 삽교와 덕산을 잇는 벚꽃도로. 봄이면 벚꽃이 만개해 상충객과 차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예산군이 안전한 통행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이곳 2.7km 구간에 인도를 설치합니다. 현장을 찾은 예산군 의원들. 먼저 인도가 민가 밀집 지역이 아닌 건너편에 위치해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저쪽은 그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이 주택가는 이쪽에 있거든. 예? 그러다 보면 그거를 좀 한번 왜 그러냐면 이 벚꽃로는 저기서 끝나는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끔 해야지 뭐 관광객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필요하다면 여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뭐 반대편도 나중에 추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게 전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주민들도 참여해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늘막이라든가 또 아니면 벤치 같은 거 좀 할 수 있도록 이쪽에 좀 반영 좀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많이 좀 주셔요. 이번엔 덕산지구 상수도 확충 사업 현장. 478억 원을 투입해 덕산면과 봉산면, 고덕면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데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제도시지가 그 전에 보면은 감옥대 녹조 같은 게 많이 발생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 수질은 괜찮아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수질이 좋은 상태고요. 사업을 적극 홍보해 급수 신청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복당리 같은 경우는 100%가 다 호응을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고 또 그만치 또 그 맑은 물을 제공하고자 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 거니까 85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현장에서도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다른 체육관하고 다르게 지금 상부에서 이렇게 뭔가를 매달아서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에다가 매달 수 있는 하중 검토가 됐을 거잖아요. 혹시 안전율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나요? 차가 다니는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사고 없이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마감 처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달 수 있는 요 공간, 이동 공간은 저 보도 만들어 가지고 그 경계를 줄 겁니다. 도로하고. 국민들의 안전 사고를 지원해 주십시오. 예산군 의회가 3일 동안 군 주요 사업장 12곳을 둘러본 가운데 예산군은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가축 괴상 피부병이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산시는 부성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기르던 소 40마리 가운데 4마리가 괴상 피부병 의심 증세를 보여 조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괴상 피부병에 감염된 소는 고열과 함께 피부에 작은 혹이 생겨 생산성이 저하되고 불임과 가죽 손실 등이 발생합니다. 축산당국은 괴상 피부병이 발생한 농가들의 소들은 살처분하고 반경 500m 이내 농가 소들에 대한 살처분 여부는 추후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괴상 피부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새벽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 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0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22명과 국내 조력자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중국인들은 40대 안팎으로 보령 대천항에 배를 정박한 뒤 헤엄을 쳐서 해안가로 들어왔다가 군 당국의 신고를 받은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전국체전이 막을 내린 가운데 충남 선수단이 지난해에 이어서 5위에 올랐습니다. 선수단은 금메달 65개 등 모두 200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지난해보다 전체 득점이 늘면서 성취도 순위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카누에서 9연패를 달성했고 역도에서는 장현학 선수가 3관왕에 오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고등부 선수들도 역대 최고 점수인 16,500여 점을 기록하면서 종합 5위를 달성했습니다. 고등부 선수단은 금메달 31개 등 모두 9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하키에서 아산고가 대회 7연패를 달성하고 농구에서는 온양여고가 창단 48년 만에 첫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임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산군 가축방역팀의 김경민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축산과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예, 예산군이 임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조성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예산군은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해 임시 유기동물 보호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시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유기, 유실동물에 의한 소음, 악취, 의협 등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유기, 유실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통한 동물 복지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업 대회리에 조성 중입니다. 네, 그럼 어떤 시설들을 갖추게 되는 건가요? 네, 예산군은 지난해 11월 3천여만 원을 투입해 컨테이너 시설로 임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조성하고 보관공사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이달 중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 조성될 임시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각 컨테이너에 냉난방기를 넣어 추위와 더위에 대비하고 펜스로 암수 및 크기를 구분할 수 있어 동물의 피해를 크게 줄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설 조성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임시 유기동물 보호시설 조성은 공격성이 있는 개나 대형견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반려견과의 싸움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비록 현대화된 최첨단 시설은 아니지만 앞으로 길면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될 전망인 직영체계 이전까지는 임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최대한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김경민 가축방역팀장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단식에 돌입한다는 뉴스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곡기를 끊는 건지, 단식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뉴스토리에서는 역사 속 사례를 살펴보며 단식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단식, 끊을 딴에 먹을식. 말 그대로 먹는 것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식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선 단식하면 보통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투쟁이 주로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단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식이 갖는 의미가 투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식은 1981년 아일랜드 단식입니다. 당시 영국군의 철수와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던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자 자신들을 범죄자가 아닌 전쟁 포로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단식은 영국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성격을 띠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다 보니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교도소 수감자 23명이 단체로 단식했는데요. 단식을 주도했던 보비 샌즈는 단식 66일 만에 숨졌고 모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사는 영화 헝거로도 만들어져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단식이 있습니다. 간디는 살면서 무려 17번이나 단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종교 간 통합을 위해서 했던 단식이 있습니다. 1920년대 인도에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간디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21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이 단식은 참회와 자기 반성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의 신념은 힌두 무슬림을 단합시키는 거였는데 그런 나의 어떤 요구나 지도가 하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속죄한다. 자기 정화,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의 계기로 단식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단식과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단식의 형태다. 그럼 우리나라 단식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단식은 투쟁 성격이 짙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의 단식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983년 당시 가택연금 상태였던 김 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보장,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며 23일간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인들이 해온 단식 투쟁은 이전 단식들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옥중에 있거나 가택연금 상태도 아닌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단식할 명분이 옅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미국이 서로 당파주의로 서로 싸우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어찌됐든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협상이라는 것을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협상하면 야합이다 라고 몰아붙여요. 그럼에 따라 아직도 90의 유물인 단식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행위가 정쟁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와 해외의 단식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투쟁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삭발 문화인데요. 수많은 정치인이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정치권에서 삭발을 하는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9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하자 영국 BBC는 왜 한국 정치인들은 삭발을 하나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서양의 시각에선 독특한 문화였다는 건데요. 나의 이 머리털을 자름으로써 나의 어떤 생명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신체발부 수지분모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직도 삭발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크게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항하거나 혹은 참여하기 위해 인간이 자신의 생존 욕구를 거스르며 음식을 끊는 단식부터 한국의 독특한 정치 행위인 삭발까지 역사에 담긴 그 비장한 면모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경찰청이 권총 등 경찰 장비 안전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충남경찰청의 경찰 장비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률이 91.6%에 달했습니다. 용 의원은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이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함정 가운데 50%가 넘는 함정에 응급구조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충남 서해안을 관할하는 태안해경과 보령해경의 16대 함정 중 9대에는 응급구조사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도서 해상에서 이송된 응급 환자 중 50%가 함정으로 이송된 바 있는데요. 위 의원은 전체 함정에 의무적으로 응급구조사 배치와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내포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마치고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진흥원은 기존 충남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내 5개 센터를 흡수한 기관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분산된 경제 지원 기관을 내포로 통합함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충남도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완료한 공약이 전체의 1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는 20일 민선 8기 공약 사업 시민평가단 회의를 열고 공약 91건 가운데 11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6%에 해당하는 79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시곡 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사업 1건은 보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평가단은 공약 추진과 관련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